웜 스타트를 무조건 도입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비헤이벌 클로닝이라 그래가지고 이 강학습의 파라미터가 그러니까는 완전 생차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잘 된 베스트 케이스를 일단 처음에 주입을 하고 여기에서 좀 시작을 해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 아마 더 파라미터 투닝 로직이 더 이제 아마 프레임워크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옵토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옵토널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투닝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 더 RL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많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영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미래에셋증권 마켓 AI 플랫폼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고요. 참 그 SK 하이닉스에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금융을 꿈꾸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인터스텔라처럼 아니야 돌아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섹터이긴 하다 금융이 말씀드리고 싶고, 저 이제 SK 하이닉스에 있을 때 그 2000까지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3프로 TV를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니까 나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열망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 산업 쪽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어딜지 갔더니 이제 신한 AI라는 회사가 있어서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용 챕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퀀트 리서처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잠깐 신한은행으로 이제 신한 AI가 이제 합병되면서 제가 이제 보잉으로 잠깐 넘어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다가 혼자서 이게 막 이것저것 코인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금융 이것저것 하고 있는 저의 짠한 모습을 보고 저의 이제 신한 AI 동료가 다시 추천해 줘가지고 미래에셋 증권으로 합류하게 돼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저의 연봉의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코스피 코스피 인덱스입니다. 그냥 넣어봤어요. 네. 저희 인생도 이렇게 잘 흘러가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여기 밑에 지금 슬라이드 좌측 하단에 보시면 43장 이렇게 있는데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LLM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이걸 LLM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땡겨볼까? 이런 거죠. 코인 레버리지도 많이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LLM 레버리지를 많이 한번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한번 이제 LLM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생성기로 써보자. 그리고 그냥 얘네들이 하는 내우는 이제 내용들이 수치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LLM이 만든 수치를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오히려 LLM한테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약간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그런 어떤 리즈닝한 것들을 쓰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골라준 걸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래를 써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백테스트 가능해?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비싼 실험을 했어요. 이거 지금 상용 LLM을 써가지고 이거 하는데 600만 원 나왔습니다. LLM API 비용만. 참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 이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찾아보니 LLM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는 접목하고 있는데 막상 돈 버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럭 알파 아레나 가보니까 그록 4가 막 132%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튼 대부분의 LLM 모델들이 오히려 S&P보다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4개의 질문은 무엇일까? 첫 번째, LLM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시장을 이해하고 저희한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어떤 엄청나게 많은 자연어 데이터, 과거에 흘러갔던 데이터를 학습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면 그냥 단순히 테슬라를 보는 순간 테슬라니까
뭐 이제 내가 학습했던 거로는 야 일론 머스크 뭐 지금 찍고 계시죠? 저 좋아합니다 일론 머스크를.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편향될 수 있잖아요. 바이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고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이 앤 홀드 전략, 그러니까 뭐 이제 롱숏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옵티미제이션이긴 한데 뭐 대부분의 어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백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S&P 500 여러분들 뭐 이제 해보는 것 중에 그냥 M3만 사도 M7만 사도 이기거든요. 시장을 비트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잘 했고 잘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거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백테스트를 할 때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생존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S&P 500의 구성 종목으로 그 해당 시점에서 구성 종목을 구해가지고 그 해당 구성 시점으로 가서 그 구성 종목에서 LLM으로 평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존 평형에 대한 이슈를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돈 버는 데 쓸까라고 했을 때 어떤 되게 복잡한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익명화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LLM은 자연어가 들어가니까 익명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LLM이 만들어놓은 피처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IC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래 수익률과 상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그래프로 구조화를 시켜놓고, 그 구조화된 그래프에서 인베딩된 벡터들을 받아서 RL이 그걸 기반으로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로 한번 만들었고, 이거를 백테스트까지 하면서 한번 실험으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냥 데이터 생성을 LLM으로 통해서 했다. 근데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학습 데이터 생성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은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 네. 왜냐면은 온프렘 LLM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온프렘 LLM 쓰려면은 또 집에 로컬 머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데일리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데일리로 뭐 1,400 영업일인데 이거 각 구성 종목으로 만들어서 LLM 던지면은 로컬 LLM 머신으로 돈 엄청 많이 깨지고 시간도 안 되고 아마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점에서 가장 싼 API 모델 제미니를 불러가지고 한번 좀 같이 해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좀 해서 뭐 그래프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RL을 통해서 학습시켜놓고, 그 다음에 RL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게 보면은 500개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액션을 500개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500개에 대한 조금이라도 웨이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그냥 S&P 500보다 무조건 털리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비용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뭐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RL한테도 너가 여기 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20개만 골라,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 턴오버에 대한 제약도 좀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같은 경우가 뭐 좋지만 이 파라미터가 조금만 더 바뀌면은 이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파라미터 최적화도 신경을 써가지고 옵투나를 통해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최적화를 한번 하고 나서 그 파라미터가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또 랜덤 시드를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냐, 이런 것들을 쭉 했던 경험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좀 오래전에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거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익명화를 어떻게 했냐? 단순합니다. 그냥 가려주는 거죠.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타 0026 이런 식으로 했고, 저는 이제 뉴스 기사도 썼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애플의 팀 쿡이 뭐 아이패드 새로운 걸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들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할 때는 이제 그 구글 널리지 API를 통해 가지고 그 각 기업별로 그 이제 뭐 고유 명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CEO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제품 이름명, 그 다음에 뭐 서프라이 체인 이름, 이런 것들 다 임명화 처리를 한 땀 한 땀 봤죠. 예, 코드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검수하면서 이렇게 익명화를 처리했습니다. 뭘 나중에 알겠지만 이 익명화도 완벽하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제 생존 편향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EOD HD라는 API, 요즘 벤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벤더에서 돈만 있으면 구성 종목 얻는 거는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구성 종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S&P 500의 PDF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ETF PDF라고 하게 되면은 구성 종목이 나오거든요. 구성 종목들을 이제 매 시점별로 해당 시점에서 살아있는 거 뭐냐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다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에이전트는 RL 에이전트가 아니라 LLM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제 LLM 에이전트들한테 역할을 부여한 거죠. 아, 너는 이제 모멘텀만 보는 전문가야. 너는 이제 뉴스 이벤트를 보는 전문가야. 너는 이제 민 리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타임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제 뭐 평균 회귀 성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시장은 평균으로 돌아간다. 약간 뭐 그런 개념인데 너무나 지금같이 코스피가 확 뛰어버렸으면은 민 리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언젠가는 이거 무조건 숏 때려야 된다 이런 거죠. 언젠가는 평균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니야 모멘텀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모멘텀 지금 붙은 거야 코스피 사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리버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친구. 그다음에 리스크 레짐 얘는 이제 지금 국면이 지금 너무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매우 위험해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또는 이거는 지금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국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요 네 가지에 대한 에이전트들을 설계를 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프롬프트를 셋업을 했죠. 그래서 매 시점마다 그 주식들에 대해서 구성 종목 있잖아요. 그 뭐 2020년 1월 3일자에 S&P 500의 구성 종목 딱 해가지고 그 구성 종목별로 모멘텀, 뉴스 이벤트, 리버전, 리스크 레짐 이런 에이전트들한테 그 각 종목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익명화된 애플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데일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도 리즈닝 벡터들도 있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컨텍스트 이거 초과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좀 노가다 같은 걸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무조건 이게 인풋 토큰 초과하기 때문에 종목도 뭐 그날 봐야 될 종목이 400개다. 그러면 이제 15개씩 쪼개가지고 배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다 취합된 거를 다시 한번 평균화 한번 해주고 점수를 한번 딱 평균화 해줘서 사실 에이전트가 내뱉는 점수 같은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네, 오히려 리즈닝 벡터들을 더 의미 있게 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 리즈닝 벡터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 각 종목이 서로 좀 다른 익명화된 종목이라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리즈닝한 결과들이 좀 유사한 것들을 묶어주자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통 그래프를 구성할 때 그냥 섹터 뭐 11 섹터에 대한 어떤 같은 섹터에 대한 그 엣지를 연결해봤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형식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취하고 있는 이 LLM의 방식으로는 이 피처 자체가 이미 LLM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피처가 만들어진 거를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섹터가 유사하다는 거, 섹터가 같다라는 걸로 묶어주기는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엣지가 또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학습하기도 곤란해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놓은 게 그럼 리즈닝 벡터들이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기준으로 유사한 것들을 묶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해당 시점에서 리즈닝 벡터가 유사한 것들끼리 시멘틱 엣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묶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GNN 결과가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나와가지고 이 방법을 썼고 이 GNN 또 좀 많은 연구를 좀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멘틱 엣지를 만들어서 연결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게 뭘 하냐면요. 이게 그날의 그 각 종목에 대한 그 수익률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LLM이 만든 피처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구성하고 그래프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그 각 종목별로의 수익률을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 보면은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 그냥 분포 모델, 그러니까 그 각 종목의 수익률의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GNN의 뭐 이제 각 종목별로 GNN의 인베딩된 벡터들을 잘 학습된 벡터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 시점에서 RL이 입력하는 건 뭐냐면은 그 각 GNN의 종목별로 그 인베딩된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일리로 그 이제 각 종목에 대한 어떤 인베딩된 벡터가 쫙 한가의 값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500개 되면은 500 바이 128 매트릭스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RL이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RL 같은 경우도 그냥 해보기에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좀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했었는데
GNN 아웃풋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마켓 스테이트 현재 마켓이 어떤 스테이트냐에 대한 정보도 이제 벡터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거시 지표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거시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벡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드 임베딩은 뭐냐면 이게 각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임베딩 된 벡터로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GNN이 학습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빅스라든지 좀 약간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를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저기 지금 세 가지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텐트,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시장의 레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방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중립을 취해야 되냐, 아니면 어그레시브를 해야 되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하게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된 걸 가지고 스탁 셀렉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다시 한번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지리실렛 분포, 그러니까 즉 그 내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20개의 종목을 골라내는 과정들을 RL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본 거죠. 이거는 이제 다시 피처에 대한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로우 인디케이터하고 이제 LLM 인디케이터에 대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 모멘텀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기술적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20일 평균선, 그다음에 뭐 60일 평균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전통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와 향후 20일 이후의 기대 수익률, 각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대한 IC, 그러니까는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와 LLM이 만들어낸 결과, LLM이 만들어낸 피처와 그 20일 후에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IC를 구했을 때 이 IC에 대한 개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냐? 사실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어떤 의미 있는 IC로서의 그 영향도는 사실 좀 없었어요. 보통 한 0.05에서 0.05만 돼도 사실 되게 좋은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사실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리스크 레짐이라는 친구가 만들어 놓은 요 어떤 로우 LLM 벡터들이, LLM 값들이 그나마 아웃 오브 샘플에서 조금은 이제 유의미는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조금 개선했지 엄청나게 좋은 어떤 IC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GNN을 이제 우리가 잡아놓은 GNN을 한번 엣지를 무작위로 섞었을 때 얼마나 변화할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죠. 앞에 있는 아래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제 GNN에 나오는 임베딩의 벡터잖아요. 그럼 GNN의 엣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멘틱 엣지가 아니라 그 셔플로 그냥 섞어버린 거죠. 엣지의 관계를. 그랬더니 오히려 턴오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나름 GNN이 유의미하게 좀 도출이 되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샤프 레이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GNN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걸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랜덤 엣지가 오히려 이제 뭐 박스 플롯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냐, 뭐 이제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샤프 레이쇼의 어떤 베리언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래프를 넣고 한 게 오히려 안정성인 측면에서 괜찮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 벌었을까 보면은 사실 돈 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샤프 레이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RL에 이제 목적 함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DSR을 디퍼런셜 샤프 레이쇼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샤프 레이쇼 자체는 좋았지만 문제는 일단은 MDD가 너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 베리언스도 매우 심했고, 물론 이제 이것들은 뭐냐면은 GNN을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RL도 학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보지 않은 아웃 오브 샘플에서 저희가 이거를 RL의 파라미터가 일단은 튜닝되고 나서 시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RL의 초기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돌렸을 때 이제 결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뭐 로버스트하게는 이겼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거래 비용이 다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점마다 20개 종목들을 다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홀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까지는 고려된 형태고 거래 비용은 50bp 정도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코스트를 조금 넣어도 일단 샤프는 유의미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는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L에서 이제 인텐트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인텐트라는 걸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르는 종목들을 왜 고르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보면은 이제 디펜시브라는 거 파악하는 요 의도,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방어적으로 취해야 돼, 내가 중립을 가야 돼, 내가 공격을 가야 돼, 이런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 의도가 실제 그 마켓 레짐하고 어느 정도 얼라인 되어 있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인텐트를 구현했고, 그 다음에 그 각 인텐트별로 사후에 이렇게 보니까는 일단은 좀 생각했던 바랑 좀 달랐던 게, 오히려 지금 그 AGG라고 하는 게 어그레시브한 지금 공격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쭉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거죠. 이거 지금 나 이거 안 팔 거야, 나 이거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좀 많이 했고, 오히려 이제 디펜시브라든지 좀 뉴럴, 그러니까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예. 턴오버가 늘어나면서 막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적인 전략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턴오버가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구성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오히려 인텐트별로 이제 가장 그 얼마나 집중도를 했을까 했을 때는 그냥 공격적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구성 종목, 아주 소수의 구성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형태로 보였고, 오히려 이제 이제 뉴트럴이라든지 어떤 방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분산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때 실제 그 시점별로 레짐하고, 그러니까 레짐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시점에서 정말 이때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맞았다, 이런 어떤 좀 금융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투자해서 좀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섹터 익스포저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대부분 이제 뭐 테크놀로지 섹터에다가 많이 집중을 했는데, 뭐 그렇게 좀 네.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요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의 리미테이션이 있죠.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지금 2024년도 1월부터 이제 2025년도로 봤을 때 문제는 이 데이터의 구간이 너무 짧아요. 2020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가 한 5년치, 6년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 베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것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그래도 한번 없는 데이터로 한번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그 어떤 실험을 해도 저희가 이제 2024년도부터 쭉 이었을 때 오히려 이런 어떤 롱 온리가 유리했던 장, 그러니까 오히려 불 시장에서는 이 종목 저희 전략이 유의미하지 않더라라는 걸 좀 얻었고요. 그래서 참 S&P 500을 이기는 어렵다라는 걸 또다시 느끼고, 그래서 이 전략은 명확하게 레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좀 파악해서 지금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LLM의 익명화가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LLM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티켓만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걔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 만들면서 무인 택시도 하는 뭐 회사 뭐야? 그러면 이제 테슬라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콜라 판매하는 미국 회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펩시 아니면은 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냥 그 눈을 가려도 얘네들이 이제 추론하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익명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논문에도 좀 이미 있는 내용들이라 예, 한번 다 붙여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널리지 컷오프라 그래가지고 저희 프롬프트에다가 너는 이날까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각 에이전트별로 시스템 프롬프트랑 어떤 아웃풋을 나와야 되는지 강제를 했고요. 뭐 이제 뉴스 이벤트라든지 리버전이라든지 리스크 레짐은 각 그 시점별로 본인들이 평가해야 되는 요소들이 좀 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익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에 대한 것도 이제 시멘틱도 0.75 이상의 엣지가 연결되도록 좀 조정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제 논문에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 논문은 한번 그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은 아마 금방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보시면 탑 K.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면서 후회했어요. 아 이거 500개를 어떻게 고르냐. 차라리 그냥 섹터 ETF 11개 플러스 캐시 해가지고 12개에서 고르게 할 걸. 근데 이미 데이터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아 이거 빼박이다 해보자 해가지고 나름 탑 K로 한 게 이제 20개 정도 됐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S&P 500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래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던 거는 인텐트 헤드링을 좀 넣었고, 그러니까 예, 뭔가 시장을 해석하게끔 한번 아래한테 강제를 했던 거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웜 스타트를 무조건 도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비헤이벌 클로닝이라 그래가지고 이 강학습의 파라미터가 그러니까는 완전 생차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이제 잘 된 베스트 케이스를 일단 처음에 주입을 하고 여기에서 좀 시작을 해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웜 스타트로 예, 좀 진행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마 더 파라미터 투닝 로직이 더 이제 아마 프레임워크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옵토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옵토널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투닝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 더 뭐 RL 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많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이 논문이 이거 지금 뭐 이제 ICLR도 냈지만은 이제 SCI 쪽에도 하나 내는 게 있어 확장된 버전 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좀 결과가 나면은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이 학습 데이터는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 공개가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이제 쓰실 수 있게 한번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에이전트 4개 써가지고 이제 리즈닝 하게 만들고 그거 이제 벡터화 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해야 되고 뭐 지금은 제미나이 그냥 2.5 쓰셨겠지만 오픈 모델 같은 거 쓴다고 치면은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해서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그리고 이거의 결과물이 뒤에 있는 RL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좋은 리즈닝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작업을 좀 추가적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우선은 일단은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IC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사실은 프롬프트도 바꿔가면서 이 나온 LLM 피처들이 그 LLM 피처가 만들어낸 요 수익률 수치, 그러니까 그 이제 각 종목에 대한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냥 한번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번 이때 높은 수익률을 이 LLM이 나온 요 당시에 벡터 값과 그 다음에 리즈닝 벡터로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리즈닝 값도 벡터로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결과를 다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때 그 벡터와 IC 값과의 그 상관관계를 그러니까는 그 향후 그 말씀을 드리면은 현 시점에서 프롬프트 A가 있으면은 그 A로 해당 종목을 평가하게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이슨 강제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제이슨 나온 수치라든지 그 리즈닝 벡터를 일단은 스코어 다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 값들과 20일 후에 이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IC 값을 뽑아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했을 때 이게 그나마 좋은가를 계속 평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뽑은 게 이 정도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예. 그만큼 참 어렵죠. 예. 그래서 뭐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익률을 가지고 이 결과를 평가해 본다. 예. LLM 데이터를 모을 때 데이터도 얼마 없었고 아무래도 LLM 리즈닝 데이터보다는 이제 다른 데이터가 좀 더 강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LLM 리즈닝 자체를 랜덤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리즈닝 없이 다른 데이터만 RL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LLM으로 만약에 학습을 시켰더라고 하더라도 그 LLM 데이터를 모델이 따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실험은 따로 네. 그래서 이게 했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LLM 벡터 자체를 이 리즈닝 벡터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은 GNN을 구성할 때 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GNN의 엣지를 랜덤하게 주던거나 아니면 엣지를 아예 안 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식으로 좀 아빌레이션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실제 거래를 발생시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LLM이 편향돼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뉴스 데이터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익명화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편향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익명화하지 않고 사용하시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을 아예 하지 않고 하는 실험이 그 부분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실험의 한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주신 게 정확한 게 익명화를 한 것과 익명을 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넣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당시에 그냥 데이터 만드는 거에 매몰되다 보고 또 이제 비용에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실험이 50개 종목이라도 이제 익명화하지 않은 것과 익명한 거를 넣고 비교해 보자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AI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주말에 이렇게 프로젝트보다 약간 비슷한 모티베이션으로 한번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모멘텀 투자자 뭐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뭐 이런 그렇죠. 쿼리를 줘서 이제 이 벡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쨌든 동일한 모델에 이제 서로 다른 쿼리를 줬을 때도 이제 결론이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통계적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AI 두뇌를 뭐 이렇게 뭐 제미니 대신에 뭐 GPT나 이제 클로드를 쓰면은 이제 동일한 쿼리를 줬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크로스 네. 모델끼리 이제 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냥 완전히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쿼리를 줘도 이제 매번 결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노이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한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분포 형태로 이제 답이 나올 텐데 이 분포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예. 사실 그렇게 실험을 해봤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 비슷한 맥락에서 해봤던 건 뭐냐면은 지금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하고 사실 GPT-4.5하고 비교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 이제 뭐 비용적인 제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쓸 수 있는 모델들은 뭐 물론 오픈 소스 모델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에 4개, 5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더 많이 못했던 거 LLM 모델에 대한 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이제 이 로버스티아 그러니까 일단 모델 하나에서의 응답 결과가 로버스트니스를 좀 얻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일단은 모델 여러 개를 사실 해봤으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그러니까 모델 하나에 그날 평가해야 되는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지금 뭐 490개 정도가 한 시점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15개씩 쪼개게 되면은 대략 최소한 그래도 LLM API 콜을 20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일단은 하루를 가지고 모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를 한번 이제 그 크로스 섹셔널하게
그러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각 종목별로 한 배치에서 15개씩 나온 종목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고 그 그룹을 한번 평가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평준화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좀 이게 좀 약간 종목에 대한 베리언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익명화 시켜놓다 보니까는 어저께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해도 그 바로 다음 날 이 종목 평가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그런 실험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런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 노직했던 건 뭐냐면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모델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 개 모델을 실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한 모델에서도 로보티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각 배치에 더 그날 시점에 나온 종목에 대해서 평균 그러니까 한번 크로스 섹셔널하게 그 일단 현재 그 시점에서 얘네들의 스코어를 한번 평균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평균화를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나름 이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막 엄청 안 좋았다가 오늘 좋았다가 막 갑자기 막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는 한번 이제 해봤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통계를 뽑는다거나 분포를 추집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그런 실험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